손안에 휴대전화로 언제든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쉽게 타인과 비교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을 뒤처진 사람처럼 치부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주죠. 나의 가치는 성과가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늘만큼 소중한 가치가 채워져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내 몸은 남들처럼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늘만큼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리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동양 고전 철학은 강조를 하는데요, 더 많이 성취해라, 더 많이 행해라, 이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왜 지금 철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사실 우리가 철학의 필요성을 쉽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철학을 직접 만나고 나면 이것만큼 우리 삶의 문제를 깊이 다룬 학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철학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한복판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다만 문제는 철학을 접하기까지가 어려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답하기 전에 어쩌다 우리가 철학과 이렇게 멀어졌는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학이 원래 삶과 무관한 고담준론이었던 것이 아니라 번역과 또 제도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언어, 엘리트의 언어처럼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아시다시피 영어로 필로소피잖아요. 그리스어로 필로,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어서 철학은 본래 지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랑한다에 있는데 철학이 차갑게 그냥 개념 외우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일이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철학의 한자어도 풀이를 해보면요,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 철자가 밝을 철입니다. 알게 되니 밝아졌어요. 내 삶이 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어두웠는데 알고 나니까 밝아진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니 밝아진 거죠.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은 참 이토록 따뜻하고 또 살가운 학문인데, 학문이라는 이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차갑게 우리 삶과 멀어졌다고 봅니다. 전공자들만이 다루는 학문이 돼버린 거죠. 공자왈, 맹자왈, 그냥 아주 오래된 그 당시의 이야기, 또 어려운 개념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이렇게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 삶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실제로 철학서를 보면 그 안에는 모두 우리 삶의 문제 답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철학의 오래된 질문들이거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오래되었고 또 어렵잖아요. 아주 어려운 언어로 쓰여 있어서 그 허들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그 허들을 조금이라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어려운 철학의 용어들을 우리 삶의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내 보았습니다. 이제 왜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나 답을 해볼게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철학의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철학은 삶의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의 밑바탕에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통하는 본래의 진리가 있거든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간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 고전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보도 알아야 대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읽어야 할 책도 곁에 두어야 하죠.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이러한 본질의 답이 고전 철학에 있다는 거죠. 또 고전 철학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읽고 묻고 그렇게 검증해온 학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고전의 고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뜻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안에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질문과 답이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이미 치른 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잖아요. 선배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고전 철학은 수백 년, 그보다 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같은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남겨진 답들이죠. 그것이 검증되고 검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니까요. 우리는 이 철학을 빼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동양 철학의 핵심은 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본저신, 내 몸에 근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어떤가요? 우리 점점 내 몸을 경시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초경쟁 사회에 살고 있죠. 이 경쟁에 이겨야 하는 사회일수록 우리는 자꾸 남을 더 쳐다보게 됩니다. 나를 돌보기보다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손안에 휴대전화로 언제든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쉽게 타인과 비교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을 뒤처진 사람처럼 치부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주죠. 나의 가치는 성과가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늘만큼 소중한 가치가 채워져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내 몸은 남들처럼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늘만큼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리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동양 고전 철학은 강조를 하는데요. 더 많이 성취해라. 더 많이 행해라. 이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학문이라서 우리가 지금 철학을 더더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오래전 옛날에도 자신을 돌아보라고 호통을 쳤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 시공간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이 철학의 진리를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나를 느끼는 거죠. 체감,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강의장에서 겪은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강의 주제가 반구적이 신이었어요. 내 몸으로 돌아가서 답을 구하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강의 시간에 막 칠판에 한자가 나오면 벌써 얼마나 복잡하게 들립니까? 아마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살짝 도망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들으시다가 어떤 분께서 아!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넘기시다가 살짝 손가락에 베이신 거예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고 그냥 따끔한 정도에 그쳤는데요. 제가 그랬죠. 온 신경이 손가락에 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몸에 딱 붙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죠. 이게 명상입니다. 자, 손가락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덜 아프지? 를 신경 쓰실 거고요.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밴드를 붙이시더라고요. 밴드 붙이는 행동을 하고 다음엔 종이 다룰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걸 배우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찰이란 것이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찰의 말이 살피다 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살피나요? 내 몸을 살피는 겁니다. 명상이나 성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을 살피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마음 하면 내 마음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붙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들여다보려 하면 흐려지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몸은 어떤가요? 보이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손가락이 베어서 아파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피곤합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생겨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몸의 신호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마음이 하는 겁니다. 저 몸을 살피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마음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몸의 느낌을 두고 난 왜 이렇게 금방 피곤한 거야? 왜 남들처럼 난 체력이 안 좋은 거야? 딴 생각이죠. 딴 생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하구나. 그럼 쉬어야겠구나 하고 내 몸을 두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때도 왜 난 이렇게 예민한 거야 하고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문제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몸의 신호를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몸만 살피려면 집중을 자연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마음의 역할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의 대상은 바로 내 몸이죠. 그래서 맹자가 사성, 이때 성은 천명을 품은 나, 성을 말한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내 몸을 두고 딴 데 욕심을 두니까 구방심이라고도 했죠. 방심, 집 나간 마음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내 몸을 떠나서 바깥을 헤매지 않게 하는 거, 내 몸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 이것이 명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이 명상하는 과정처럼 읽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함축해서 말하면 정정안려의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바깥으로 타인에게, 정보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멈춰야겠죠. 그래서 좌정, 내 몸에 앉힙니다. 이 앞단락에서 이미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그러니 그만 멈추고 머물러. 지어지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몸에 좌정 앉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몸에 앉고 나면 이 방황하던 마음이 붙잡아지면서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제야 몸의 소리를 듣게 되죠. 몸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나에게 집중하니 득 행복해집니다. 이 과정이 명상이죠. 마음을 몸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전 철학을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만큼 좋은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설명할 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김태리 주연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주인공이 도시 생활에서 이제 허기가 져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허기가 느껴진다는 건 몸이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단순히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허하고 마음이 허할 때 이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느낀 거죠. 근데 이 공허함은 마음이 몸을 떠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바깥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은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친구들과 정을 느끼고 이 자연과 함께 리듬을 타면서 몸을 회복합니다. 몸 떠난 마음이 오직 몸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편을 더 소개를 하자면요. 리즈 위더스푼이 출연한 영화 와일드도 있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요. 엄마를 잃고 방황하던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면서 길을 걸으면서 발톱이 부서지고 목이 마르고 몸이 직접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이 중심을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명상은 마음이 자기 몸에 거하는 것인데요. 마음이 다른데 쳐다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흔들림 없이 나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자아 성찰입니다.